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낮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3도, 경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23도를 넘어가면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조금은 잠잠해졌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나쁨 수준의 농도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필수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3일째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에 바람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데 대해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쿼터, 즉 수입 할당을 수용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평균 30% 줄어들게 됐고 대미 의존도가 높은 관광업계의 쿼터는 절반으로 급감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물어온 철강업계는 우리 정부가 추가 관세 면제 대신 쿼터, 수입 할당을 수용한 데 대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합의된 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수출량의 70%인 268만 톤으로 지난해의 74%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대부분의 철강 제품인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는 51%에 불과해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쿼터를 업체별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들은 대미 수출 비중을 3% 안팎까지 줄여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철강협회 고객사 등과 협의하여 쿼터제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계약된 고객사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추가 계약 물량은 쿼터제 할당량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관광업계입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서 90%로 거의 절대적이지만 수출 물량이 당장 반토막으로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체들은 수출 규제를 피해 미국 현지 생산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2년 전 인수한 미국 생산법인의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고 용접 유정관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넥스틸은 미국 생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결정한 부분은 여러 가지의 여건을 봤을 때 미국 현지의 어떤 기반을 가짐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통상 대응도 할 수가 있고 철강업계는 이번 합의로 대미 철강 수출이 9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 철강 관세 면제 기한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앞으로 철강업계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스텍에서 여교수의 미투 폭로글에 이어 남학생이 여자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학생은 어제 교내 익명 게시판에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 선배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등을 쓰다듬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제 교수님이 올린 미투 폭로글에 많은 구성원이 위드유라는 이름으로 올린 댓글을 보다가 익숙하지만 역겨운 이름을 발견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41명으로 1년 전보다 27%나 줄었고 부상자도 2,400명으로 7.7% 감소했습니다. 경주시는 교통사망사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15년부터 267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에서는 시민 613명이 추천하는 이른바 시민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지역 정치를 시민 중심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 경주 시민 613명이 경주 풀뿌리연대를 출범하고 시민 추천 후보 3명을 공개했습니다. 무소속의 이종표, 이강희, 이훈택 후보로 자유한국당 일색의 기득권에 맞서 주민 편에서 지역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이 지역을 독점해 오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눈을 얼마나 멀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민 후보들은 함께 추진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까지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고교 평준화를 실현해 입시 경쟁 교육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보육기관 확대와 비정규직과 노동인권 침해 없는 경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과 친환경과 로컬푸드를 통한 농업 활성화, 월성원전 조기 폐쇄 등 안전한 경주 만들기를 변화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시민들이 아래에서 추천하고 공천하는 이런 시민들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정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그런 지역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주 풀뿌리연대는 앞으로 진보 진영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조리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주권자임을 보여준 촛불 시민의 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포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의원을 비롯해 거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세에 힘입어 후보자가 대거 나서면서 예전과 달리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까지 생겼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자당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총출동했습니다. 비례대표 1명, 지역구 의원 1명뿐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처음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포항 도의원 선거구는 절반인 4곳에서 후보를 냈고 시의원 12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 11명의 예비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오천읍 차 선거구에서는 3명이 출마해 드물게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 2명은 물론 입후보한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시켜 자유한국당 독식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민들한테 민주당도 살아있다, 힘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천에 출마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구 경북에서 당선 가능성 1순위가 포항시장이라며 고무돼 있습니다. 후보가 확정되면 도지사와 시장 후보가 함께 나와 시정과 도정, 국정 방향에 맞는 집권당 정책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당의 공약을 이번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한 팀이 되어서 시민들 앞에 제시하고 그 공약에 대한 평가를. 여당이면서도 지역에서는 야당격인 더불어민주당, 경북의 정치 1번지를 자처하는 포항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올해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포항초 등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더해피트리, 에코드포레 등 4곳으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지원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제품을 활용해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17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내일부터 닷새간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해양경찰청장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지며 10개 종목 23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문화, 체육, 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끌어내고 귀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베트남 엑스포를 개최하고 지방 외교의 모델을 보여줬다고 자랑해왔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현지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했고 문화, 경제, 외교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2020년까지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건 상징적입니다. 베트남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축구 감독과 베트남 첫 올림픽 메달을 만든 박충건 감독과의 만남은 생중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4년간 프로축구 상주 상무팀의 감독, 박충건 감독은 경북체육회 사격팀 감독을 지낸 경북체육인입니다. 불과 넉 달 전에는 경상북도가 베트남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열었습니다.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문화, 농업, 통상, 다문화, 체육 등에서 교류 행사를 했고 지방 외교의 모델을 보여줬다고 자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경상북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경주 엑스포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베트남 관련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쪽하고 우리가 지금 연계가 전혀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경상북도가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지방 외교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도청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가 뭔지를 모르고 경상북도에 이건 이렇게 필요한다는 것을 지금은 안 하죠. 복지부동이랄까?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최소 한 달 전 결정됐지만 그 시기 김관용 지사는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경상북도의 소통 부재, 기획 전략 부재,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울진을 복합해양 휴양도시로 영덕은 동북아 중심의 해양 복합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울진 덕구 백암온천 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관광 거점화 사업을 추진하고 영덕 강구항과 고래불 해수욕장도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산 울진 간 동서-횡단철도, 보령 울진 간 동서-오축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이창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북시군을 찾아 교육 현안을 듣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교육혁신 대장정을 진행합니다. 이 후보는 포항과 경주, 안동 등 경북 11개 주요 시군을 돌며 학부모 간담회와 지역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지역별 계층별로 특성화된 맞춤 공약을 이 기간 중 수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소각장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긴급 운영하는 등의 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홍서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안동의 넉 달치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환경 기준을 초과한 날은 모두 20일. 그러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초과일수는 59일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특히 지난 11월은 한 달 중에 절반이나 환경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안동의 초미세먼지 오염 상태가 그동안 과소평가돼 왔음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경상북도가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도내 쓰레기 소각장 7곳의 운영 시간을 줄이고 도로 청소차를 긴급 투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큰 민간 위탁 소각장 11곳은 대책에서 빠졌고
도청이 보유한 도로 청소차는 단 2대뿐입니다. 연간 경북 하늘에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17,000톤. 이 중 10,000톤이 제조업 등에서 나오고 농업 잔재물 소각과 경유차 등의 오염 유발도 크지만 관련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큰 공장을 어떻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또는 정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안동 영주는 작년에 와서야 겨우 초미세먼지 측정이 시작됐고 문경과 예천 등 도내 15개 시군은 아직도 초미세먼지 측정 시설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보다는 촘촘한 측정망 설치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삼국 사기에 기록된 경주 월정교가 복원 준공을 앞둔 가운데 물루 북쪽에 어제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이 현판은 상계사 진감선 사비에 있는 신라대학자 최치원의 글씨를 모아 만든 것으로 가로 2.7m, 세로 90cm 크기입니다. 경주시는 물루 2층에 영상관을 만들어 다음 달 월정교를 준공하고 주변 정비 공사는 9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영덕 대게축제에 지난 주말 약 9만 5천여 명이 몰린 가운데 행사장인 강구 해파랑공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구는 행사장을 해파랑공원으로 한정해 잡상인을 금지시키고 음향 시스템도 정비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대게축제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외지 관광객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행사장 내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등 젊은 층의 축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대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23도를 넘어가면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조금은 잠잠해졌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나쁨 수준의 농도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필수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3일째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에 바람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